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토요일에는 늘 시사 야부리로 함께합니다.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능참봉 김 선생입니다. 네, 공개방송 마치고 딱 일주일 지났거든요. 네.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김프로쇼 시작한 일에 상당히 힘 빠지는 일이,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 우리가 1년 동안에. 네. 이번이 최고인 것 같아. 뭐 이제 물리적으로는 저도 조금 아프기도 했고 네. 좀 힘들어가지고 네. 후유증에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는데 공개방송에 이어서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사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놈의 개편 얘기가 사라지지 않았군요. 안 사라졌어요. 네. 도대체 개편은 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개방송 때문에 이렇게 지쳤냐, 힘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방송을 준비하는 3월 한 달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급한에 공개방송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박 2일짜리 공개방송 하나를 좀 상태가 괜찮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없는 손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잘 끝내긴 했습니다. 훌륭했죠. 네,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딱 1주년 되는 날이네요. 그 리부트 1주년. 4월 6일 날 이제 리부트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네. 네. 네, 딱 1년 됐네요. 딱 1년 됐습니다. 시간 잘 간다.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또 청취자분들께서 번개를 하시더라고요. 동대순댓국에서 네. 저희가 다음 주에 푸알단 번개 할 거예요. 왜 먼저더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공개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푸알단 번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방송 준비가 너무 빡빡해가지고 차마 그거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좀 몸 챙기고 하자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이제 번개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이었는데 먼저 하시더라고요. 1년 맞아서. 그래서 설마 그 번개는 없는 걸로 툭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 아니죠. 네. 번개는 또 맛이 네. 깜짝 딱 얘기하고 네. 쫙 모이는 게 맛이라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인스타하고 게시판하고 뭐 이런 데다가 깜짝 공지를 할 테니까요.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 쫙 오셔가지고 번개하기 전날에 인스타랑 팟빵 게시판에서만 언제 어디 몇 시입니다 라고 공지를 할 테니까 바로 전날에 네.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번개를 한번 해볼게요. 몇 명 오실지 모르겠는데 네. 뭐 안 오시면 저희 둘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푸알단 번개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방송에 이어서 이제 대대적인 개편은 좀 기다려 주시고. 인스타와 팟빵 게시판을 주목해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단체 관람 행사 있는데요. 4월 25일이라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그날이 하필 이제 문화의 날이어서 수요일? 네. 네. 극장 측에서 저걸 받기로는 그날은 대관이 어렵다. 안 된다 하고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26일 날, 4월 26일 날 영화 내 사랑. 목요일이네요. 네, 여의도 CGV에서 하니까요. 몇 시죠? 8시쯤 하나요? 지난번엔 저희가 이제 뭐 7시, 7시 반, 8시 이렇게 하니까 평일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8시 반. 8시 반. 네. 시간 딱 좋네요. 퇴근하시고 딱 오시면 맞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는 뭐 그 좌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그냥 85석 있습니다. 소소합니다. 네. 네. 그리고 4월 9일 날, 월요일 날, 0시에 CGV 앱 들어가면 그냥 예매하실 수 있거든요. 4월 9일 밤 12시가 되면은 CGV 앱이랑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4월 26일 여의도 CGV 찾아 들어오시면 내 사랑이 있으니까 85석밖에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영화 너무 좋아요. 작년에 제가 뽑았던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영화였는데. 그래서 김 선생이 강추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네. 못 본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 이 영화가 이제 그렇게 와이드 릴리즈 되지도 않았고, 오래 걸려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영화라. 저희 이제 단관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 사랑. 꼭 기대해 주시고 와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4월 26일 날, 4월 9일부터 예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예매해 주시고요. 네. 이번 주에도 뭐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일반 대중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거는 평양 공연이 아니었을까? 네, 일단 주초부터 쭉 그 시간대별로 제가 뉴스를 뽑아봤더니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요게 공식 명칭이더라고. 길다. 길다. 하여튼 공연. 네. 그래서 공연을 총 2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남측 예술단만 하는 공연을 먼저 했고 남북이 합동으로 한 공연이 수요일이었던가요? 네, 있었어요. 네. 그건 또 TV로 생중계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냥 봤죠. 그냥 봤지. 상태가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평양 공연도 공연인데 저의 마음속에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들어 좀 지워주고 싶네. 평양 공연 중에서 뭐 이제 저는 실제로 뭐 생방송으로 보지는 못했고 일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지나간 클립으로 봤는데 저는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무대가 강산의 씨 무대였어요. 아무래도 라고요. 네. 사실 근데 옛날에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는데 가사를 제가 생각하면서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잘 없죠. 근데 깜짝 놀랐어. 내가 많이 불렀던 이 노래가 그래 이런 노래였는데 되게 그냥 무덤덤하게 쳐다보고 있는 북한 사람들 표정하고 이렇게 같이 보니까 야, 이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실향민 부모님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실향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공감이 좀 덜 돼서 전혀. 그래서 제목이 라구요? 뭐야? 그래서 이름은 또 강산애가 뭐야? 그렇지. 그랬었는데 그런 의미가 딱 그 자리에 앉혀지니까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셌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희한한 좀 저게 있어요. 또 왜? 진짜 삐딱해 진짜 사람. 성격이 좀 삐딱해가지고 그 이제 왕년의 스타이셨던 대가수 용필이 형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선희 씨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멜로디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본인 편하게. 난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 날 바꾸면, 그게 이제 워낙 많이 부르니까, 뭐, 변진섭 씨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래 부를 때 조금 바꿔가지고 그쵸. 부르거든요. 약간 박자도 살짝 자기 맘대로 타고. 네, 그렇죠. 저는 그게 약간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달고 달아서 이제 약간 대충 부르는 느낌. 그게 좀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엔 다 바꿔서 부르시더라고요. 삐딱해, 진짜. 근데, 강산혜 씨는 그대로 부르더라. 그래서 그 옛날에 처음 들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고. 좋았어, 그래서. 올곧으신 분이다, 저분. 참, 정신세계가 특이한 것 같아. 특이하죠. 원래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는. 사투리도 말투 이상하면은 그렇게만 거슬린다고 하고. 정말. 피곤하지. 세상에 거슬리는 거 저렇게 많은 거 어떻게 사나 몰라. 근데 이번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단독 공연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는 거. 이게 좀 큰 뉴스였죠. 김정은, 이설주 이렇게 둘이 와가지고 봤고, 그리고 사실 이번 공연의 가장 승자는 제가 보기엔 레드벨벳이 아닌가. 그렇지. 공인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벨벳 때문에 온 게 아니었을까. 직접 보려고. 그렇게 팬이래잖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예술 공연을 통해서 공연도 공연이지만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말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 또는 그런 보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하는 북한이 굉장히 오래된 옛날 그림이 아니고 이미 장터라고 하던가요? 시장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미 자리를 많이 잡았고 핸드폰, 스마트폰 500만 대 보급 뭐 이런 이슈들 생각보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만나야 할 북한이라는 사회가 동시대에 호흡을 같이 하는 나라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9년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쉽죠. 저렇게 다 잘라먹고 끊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확대되어 왔으면 이 얘들이 돈 맛도 좀 보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누렸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좀 회복매도가 왔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올려놓은 거를 저렇게 잘라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취재진이 취재를 못하게 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그 양반 직함이 뭐야? 되게 긴 직함을 가진 그 양반이 와서 직접 남한 취재진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어요.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이례적이죠. 거기 뭐 사과하고 이런 게 어딨어요. 옛날에는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멘트 하나 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SBS 기자를 기억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자기들 심기에 거슬리는 멘트를 치니까 제지하고 못하게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걸로 막 나중에 문제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과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군요. 여태까지 분위기로는 뭐 상상하기 조금 힘든 건데 그만큼 이번 뭐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회담 이런 거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뭐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진짜 본 게임이 다가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굉장한 결론이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의제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갑니다. 네. 일단 목표하는 지점은 분명할 것 같아요. 정전협정을 깨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방점일 것 같거든요. 네. 그거의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북한 핵과 북미 수교라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의 어떤 굉장히 큰 정치 지형의 변동이에요.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상상처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육로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섬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전 세계적인 구도로 볼 때 여태까지는 섬처럼 지냈어요. 섬이었죠. 네. 네. 비행기 타고 안 나가면 다른 나라로 못 나가는 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교통이 풀리기 시작하면 북을 통하면 우리는 대륙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기차 타고 유라시아 열차를 타고 가서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철도선이 다 있어요, 이미. 그대로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낭만적인 시대가 오른 첫 걸음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기분 좋죠. 네. 기차 타고 좀 멀긴 하긴 할 텐데. 존나 지겹긴 할 텐데. 나 이번에 15박 16일로 여행 갔다 오는데 기차 타고 저기 러시아랑 간단하게 파리 정도만 갔다 오려고 해. 15박 16일로 왕복은 안 되는 거 알지?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고. 네. 파리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한가운데 하필 우리가 살고 있어서 체감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한 달 내내 네. 이제 27일 정상회담 앞두고 많은 일들이 막 있을 텐데 네. 예의주시하면서 일주일씩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나오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4월 3일 4.3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네. 이제 또 행사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5.18 기념사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심으로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그런 거에 대한 사죄, 사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정치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우리 홍준표 대표는 남로당 좌익 폭동에 양민이 희생됐다고. 또 여기서도 또 색깔을 들이밀어가지고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뭐 그분들의 어그로와 헛소리는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애잔한 수준이죠. 네. 내세울 카드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색깔론을 들이대는 건데 먹힙니까? 역사적인 비극에다가 자꾸 이렇게 색깔 칠해가지고 뭔가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게, 네. 참,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는 걸 텐데,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그 한 20%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그 20%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석도 좀 20%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줄일 수가 없잖아. 네. 이게 참, 그래. 이 제도란 게. 참, 네. 기다려야 되잖아. 뭐, 아무튼 기다려야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출신 혹시 친구나 선후배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뭐, 출신 사람들은 있기는 한데, 네. 네. 저도 막 완전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선배 중에 제주도에서 오래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제주도 살았던 손자가 있더라고요. 네. 4.3에 대해서 추억하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더랍니다. 자기 동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얘기잖아요. 네. 마을의 반이 돌아가셨대요. 마을이 반이지, 진짜 많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면 정말 끔찍하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5.18 광주 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광주 분들의 마음 이상일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묻혀 있었잖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소식들이 그래도 좀 더 나라가 체계가 잡히고 민주화라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일을 뭔가 위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국민적인 공감대들이 형성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4.3은
나라도 개판이었고 그렇잖아요. 일본 패망 이후에 정말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 뒤에 한국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4.3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억해주질 않는 거예요. 다 죽어나갔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고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지도 않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죠. 언급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되기 어려운 네. 뭐 이런 주제였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네. 여기다가 색깔칠하는 이런 시도 자체를 못하지 않겠나 싶은데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뭐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집단무의식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 공포가. 저희가 그거를 위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 네. 네. 원희룡 지사가 그래서 4.3 공휴일로 좀 지정을 네. 따로 제주도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뭐 추진을 하는데 지자체가 공휴일을 이렇게 지정한 적은 없어가지고 네. 그게 조금 엇박자를 내기는 하는 모양이던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지를 해주고 싶다. 네. 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지방선거 바로 눈앞에 두고 그런 얘기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아니, 하지만. 뭐 좀 보이기는 하죠. 근데 네. 그렇게라도 네. 뭐 되면 큰 틀에서는 결국 이제 수혜를 받는 거는 제주도민들이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렇게라도 기억이 될 수 있다면 네.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사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즐겨서 가고 있는 제주도의 많은 관광지 스팟들이 사실 다 학살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가 또 때 아니게 갑자기 논란이었어요? 요거는 뭐죠? 제가 그때 뉴스를 하루 이틀 정도 잘 못 봤더니 뜬금없이 논란이 됐더라고요. 김진태 의원이 또 그 사람이야? 네, 아, 법상 정말.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네. 예, 근데 계속 이제 뭐 경호를 해주는 게 맞느냐,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하게 의지를 밝혔죠. 결론만 얘기하자 그러면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야 어떻게 또 귀신같이 이런 거는 찾아내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몰고 가는지 정말 김진태 의원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부지런한가 봐.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있잖아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순수한 문제 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요만 얘기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는 네. 경찰이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우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맡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보수는 이렇게 차별하고 네. 진보는 이렇게 특혜를 하고 이렇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가져간 거거든요. 구도가 참 절묘하네요. YS의 손명순 여사는 저렇게 대충 하면서 DJ 이호 여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냐? 뭐 이렇게 구도를 짠 거 아니야? 이제 정말 유치하게. 이게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내용을 떠들어 보면 2010년에 이제 개정됐거든요. 관련 법이. 그래서 2005년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제 경찰로 이관이 된 상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찰에서 맡아가지고 쭉 연속성을 가지고 경호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이제 다시 돌리게 되면 오히려 경호에 공백이 생기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사실 실무적인 거로 보면 아무 차이 없거든요. 어쨌건 경호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뭐 어쨌든 지나면 주요 인사로 또 분류가 돼서 네. 대통령 이제 예우에 따라서 이제 경호를 받다가 네. 지나고 나면 경찰에서 이제 경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갈 내용이 아닌데 이런 것만 찾고 있나 봐. 일부러 그러는 거죠, 뭐. 그 김진태 지방선거에서 의원이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내세울 만한 이슈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거야, 지금. 진짜 뭐라도 하는 거예요. 네. 자꾸 언급을 하면서 이거 이슈를 키워주는 게 도와주는 꼴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쯤에서 뚝! 네. 무풀이 답이에요. 네. 네. 아무 문제 없다, 끝! 악플도 아니야. 무풀이 답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피부에 다가오는 굉장한 문제일 수 있겠는데 네. CGV가 영화 값을 또 올렸어요. 아이, 정말. 왜 이러는 겁니까? 너무들 하네, 정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좋은 자리에서 보려고 그러면 비싸. 비싸죠. 앞자리만 9,000원이고 뒷자리는 10,000원, 11,000원 뭐 이런데 CGV 돈 잘 벌어. 왜 그래, 진짜. 이걸 또 1,000원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만이 많아요 지금. 뭐 이런 통계도 있긴 해요. OECD 국가들 중에 영화 티켓값, 극장 영화 티켓값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싼 편에 속하다. 네. 뭐 전체적인 어떤 GDP나 이런 거 대비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들에 대비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티켓값이 싸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영화 업계에서는 자기들끼리 많이 했어요.
자기들 얘기지.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래 진짜. 아니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다 갖고 있는 나라도 없잖아. 없어. 뭐 그거는 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결국 다 갖고 있으면서 CJ ENM이랑 CGV가 서로 한 회사다 보니까 구도가 그래요. 돈은 사실은 CGV가 다 법니다. 예, 그 전체로 보면. ENM은 별로 버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투자한 금액이 다 대박을 칠 리는 없고 타율이 한 3할만 넘어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똔똔이에요. 네. 웬만하면 돈 잘 못 벌어. 그러니까 CGV에서 번 돈 가지고 영화 만들고 방송 만드는 거거든. 그 내부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거 1,000원 올린다고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요. 매점에서 많이 벌잖아. 차라리 매점 콤보 값을 올려. 이게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뭐 좌석 나눠가지고 그것도 꼼수 부린 것도 참 그냥 그랬는데. 맞아 뭐 그린존 뭐 어쩌가지고 뭐 프리미엄. 택단 소리 하고 있었지. 사실 저 그렇게 가격 올린 뒤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로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사람들 많이 안 가는 시간대에 영화를 보러 많이 가요. 12시, 1시 이런 때. 앞자리 끊고 뒤에 가서 보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돼. 네. 네. 정말. 자꾸 꼼수를 부리니까 우리 같은 관객도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 뭐 그렇죠. 네가 먼저 한 거야? 아무튼 뭐 영화값이 올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네. 좀 마음에 안 드신다. 메가박스 가세요. 메가박스. 근데 M사도 그래. CGV가 먼저 올리잖아. 또 슬쩍 따라가요 또. 한 달 뒤에 올린다. 네. 자 아무튼 자 그리고 그분이 오랜만에 다뤄드립니다.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네. 두둥.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아 그렇지. 아 길어. 서울시장 출마하시겠다고 뜻을 밝혀가지고. 네. 7년 만에 이제 뭐 아름다운 양보. 그거를 원래 찾아오겠다.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 쭉 한 걸 봤는데. 네. 그냥 그렇더라고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윤여준 그분이 이제 원래 내가 얘기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워낙 반대해가지고 포기하기로 했는데 세레머니를 한번 내 얘기한 대로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이제 한번 했거든요. 제대로 김 빼시더라. 그랬더니 뭐 어디 가나 음해는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때 만나서 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했던데 그러고서는 이제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기자가 약간 작정하고 인터뷰를 좀 했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쭉 한 걸 봤는데 왜 다시 나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7년간 변화를 못 지켜서 박원순 현 시장이 4년 더 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거 아니냐? 왜 추천했냐 그러면? 그때는 왜 양보했냐? 막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좀 하는데 그 인터뷰 행간을 보면 약간 좀 매기는 질문을 조금 몇 번씩 하더라고요. 뭐 그냥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잘 빠져나갔는데 여전히 명확한 뭔가가 잘 안 보여요. 없죠. 혁신, 미래,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 이런 키워드들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좀 모호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냐 그랬더니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뒤늦게 복구하는 게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인데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디서 사고가 날 건지를 미리 예측해서 그걸 하는 것이 4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공허하더라고. 그 네가 안 해도 돼. 아니 수도관 파이프 터질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거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잘 되면 좋겠으나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예를 가져와가지고 제한적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가장 큰 뭐 정치 생활 지난 7년 동안 했던 거를 얘기하면서는 다당제 얘기 또 하던데 본인이 이제 뭐 그 다당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읽어내겠다라는 게 본인의 원래 플랜이었거나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분이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이제 다당제인데 그거를 마치 원래 자기 뭐 신념인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자꾸 포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건 조금 좀 그렇던데요. 아무도 안 속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국민의당 깨고 나올 때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이것저것 막 무리수도 많이 뒀고 전당대회 새벽 6시 반에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까지 꾸준히 그 사람이 밀었던 명분이 뭐였냐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바른미래당으로 합치면 지지율이 올라서 자유한국당을 코너로 몰 수 있다라는 명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제자 보니까 지지율 4.5%도만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유승민 현 대표랑도 별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을 큰 틀에서는 나중에 다 통합하면 좋은 거지.
원래 거기서 자기가 나왔고 그쵸. 문제 있는 사람들 지도부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걸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가 그거를 이제 하겠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데 둘이 다 이제 동상이몽을 꾸고 있으니까 쉽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보수 대연합을 이루겠다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데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보수 대연합을 만들어낼 만한 깜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그런 거 해낼 깜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 대연합 뭐 좋아요. 좋은데 무엇을 위한 연합이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러면 합치는 거냐. 그게 납득이 된다 그러면 오케이 가능하겠는데 이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냥 내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니까 통합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대권에 나가가지고 뭔가 좀 잡아보려면 기회를 잡으려면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라는 걸로밖에 안 읽히니까 그걸 왜 굳이? 그러니까 깜이 아닌 거지 그 양반들이. 깜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신념과 가치 그리고 보수가 뭉쳐서 만들어낼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부터가 깜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합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 두 번째고 네. 둘 다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그래서. 그래서 안철수 씨는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판이 벌어진 거고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올드보이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서울시장에 또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야. 오랜만에 진짜 사람 없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없나 봐. 김문수 씨가 경기도지사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선 대구에서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었어요. 떨어졌잖아. 그렇지. 그런데 또 서울시장을 도전해? 야. 무슨 횡보야 이거는? 뭐 이제 그분은 가실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는 태극기 부대의 전사야. 그렇지. 야, 이분 정말 총기가 많이 사라졌구나, 이 사람이. 총기가 있었나요, 원래? 그래도 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만 해도 나름 총기는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전화해가지고 그 소방관한테 막 119 또 센터에 어디서 전화해가지고 한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SBS에서 했거든요. 아, 그 보도를? 네. 그 이제 녹취 파일 막 받아다가 막 단독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도 막 항의 많이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벌써 총기는 조금 사라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뒤로는 행보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보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서울시장이 나온다고 지금 추대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 진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고사했잖아요. 네. 뭐 컨택했던 사람들 다 고사하고 지금 판에 누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네. 그리고 이분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인재. 피닉제. 이분처럼 살아야 돼. 아, 이분 나름 참 롤모델이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절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 살아남는 것이 실력임을 보여주는. 야, 어떻게 살아남는 거야? 당적도 너무 많이 바꾸지 않았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충남도지사에 지금 도전을 했죠. 야. 네. 모르겠어요. 이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설마 되진 않겠지만. 야, 진짜 대문 어떨까 지금 약간. 되면 정말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되면 어떨까? 진짜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누가 될까?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막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인재 얘기 나왔을 때 누가 그랬던가요? 올드보이들이라고 폄하를 했다고 홍문표 사무총장이 지금 올드보이라고 지금 나이 든 사람은 정치하지 말란 거냐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한참 했어요. 예전에 정동영 씨가 노인 폄하 발언해가지고 탄핵 직후했던 총선을 날려버렸잖아요. 날려버렸죠. 그때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재미본 장사. 그 얘기를 뭐 쓱 불을 지피려고 했으나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 주체가 당사자였지만 지금은 기자들이 쓴 거라 그러니까. 받아주겠어?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건 그 색깔론 그리고 뭔가 노인 폄하 발언 이런 게 다 본인들이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재미봤던 장사들 그거를 구 레파토리를 다시 가져와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김진태가 아까 갈라치기 하는 것도 그렇고 먹히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먹혀. 이게 참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를 본인들만 모르고 계속 가시는 것 같은데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심지어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지방선거에서 일정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퇴하겠다. 그래서 그 일정 성과를 지표를 얘기를 했어요. 6군데. 네, 6군데를 사수하지 못하면 자기 사퇴하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얘기 안 했어도 사퇴해야 될 텐데 뭐. 안 돼. 그 사람 계속 대표해야 돼. 그래서 쪼그라들어야 된단 말이야.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 들더라고요. 저 뉴스를 볼 때 어차피 결과가 안 좋으면 지도부 총사퇴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러서느니 본인이 뭔가 얘기를 해놓고 미리. 그렇지. 미리 해놓고
안 되면 책임지는 모습. 요렇게라도 명분을 챙겨가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좀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근데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사퇴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지금 뭐 갖고 있는 직이 없잖아요. 6군데 걸었으니까 만약에 참패를 한 경우는 어차피 못 가거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근데 이제 한 4곳, 5곳 이렇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 해냈다. 사실상 6곳을 다 먹은 것이다. 이런 논리를 또 할 수 있지. 저것도 나오네. 사실상 승리다. 사실상 승리다.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괴멸된 상황에서 6군데를 걸었는데 4군데나 지켜냈다는 거는 이건 사실상 보수가 이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그러므로 나는 계속 해야 된다. 그렇지. 네, 그게 그러니까 한 4석 이상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6곳을 지른 거죠. 네, 그러고는 이제 통박을 좀 굴린 것 같고. 네. 하여튼 잔머리 잘 굴리시는 분이에요. 대박이잖아. 홍준표는 지금 자기가 도지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냥 정치 야인이에요. 할 게 없어. 네. 그나마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게 저 자유한국당 대표 자리 하나밖에 없거든. 굉장히 많은 수가 계산이 들어간 수치라고 봐요. 6군데라는 게. 그지? 그럼 뭐 모두가 그렇게 짚는 것이니까 네. 그 6군데가 매우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이제 꼽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두 개가 무너지면 프레임을 선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6군데 아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뭐 뺏겼다 나머지 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것 때문에 그럼 책임을 져라. 이런 책임론이 불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먼저 찍은 거지. 근데 지금은 6군데가 다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도. 6군데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면 야 저거 되겠어? 근데 그중에 4개나 지켰어? 요렇게 되면 이제 프레임을 본인이 사실상. 그렇지. 네. 사실상 승리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밑밥을 깐 거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지. 요 논리야.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꼼수를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방선거가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정상회담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좀 본격적으로 이게 나오겠지만 의미 있는 분들의 이제 출마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경수 의원, 네. 경남도지사 나올 것 같죠. 거기서 김태호 씨랑 붙어요. 야 이 승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겨야 돼. 이겨야죠. 네. 경남도지사를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곳곳에 뭐 울산 요런 그 경합 지역들 거기서 어떤 승부가 벌어질지 이제 벌써부터 출마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측해보고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돼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네. 이게 뭐 갑자기 뭐 생뚱맞게 삼성에 노조 없은 일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갑자기 이걸 뭘 수사를 하고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다스 대납 건 소송비 때문에 대납, 네.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쭉 수사가 진행되다가 네. 거기서 발견됐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6천 건 넘게 이제 관련 문건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심상정 의원이 한번 비슷한 문건으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어요. 네. 노조 파괴 행위를 하려는 뭐 대응 문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뭐 아사무사하게 얘기하다가 며칠 지나고는 그건 우리 거 아니다. 삼성에서 만든 거 아니다. 전면 부인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문건이 나왔던 걸 저도 기억을 하는데 삼성 내부 문건이냐 아니냐부터가 이제 아젠다였어요. 삼성이 진짜로 내부에서 이런 문건을 만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외부 문건인데 삼성 타이틀만 붙어 있는 거냐. 네. 그때 뉴스공장에서 심상정 의원이 얘기했던가 가져가서 해명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부 임원들 워크샵 자료로 만든 거라 실제로 사용한 건 아니다라고 초기 해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면 부인. 우리 거 아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어쨌든 나온 거니까 지금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공공형사부는 크게 보면 중앙지검이 3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거든요.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산하로 나눠져 있는데 네. 특수수사 한참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특수부 뭐 이런 데가 있는 거는 3차장 산하고요. 네. 2차장 산하에 옛날로 치면 이제 공안통이라고 하죠. 공안 부서들이 있는 데가 2차장 산하거든요. 네. 근데 그 2차장 산하에 공공형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노동 문제, 뭐 대북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뭐 공안부에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대표적인 노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동 관련해 가지고는 공공형사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니까 네. 거기서 자료가 발견된 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요거는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삼성 내부에서 직접 이제 문건이 발견됐고 전 같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감정이 썩 좋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네요. 네, 여러모로.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미 있는 결과가 어쨌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 수사이기는 한 것 같아요. 노동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 보죠. 만약에 노조가 뭐 네. 자발적으로 안 생긴 건 문제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에서 뭐 여러 가지 관련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거를 일부러 조직적으로 못하도록, 뒤에서. 예, 회사가 이렇게 방해한 거는 그거는 이제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삼성의 노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러면 뭐 임단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제 노조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마등장겠지. 결사적으로 막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이병철 회장 때부터 그게 일종의 사내 암묵적인 룰 같은 거였대요.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삼성에서 절대로 노조 만들면 안 된다. 이거를 그냥 끝없이 강조했다고 하더라고. 기업의 철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머슴이죠, 사용하고 머슴. 버리는 그냥 부속품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네. 이게 노조가 아무래도 생겨가지고 회사 측하고 노조 측하고 뭐 처우나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걸 다 비용으로 이제 생각하면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으려면 깎을 때 깎고 자를 때 자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노조가 없어야 편하니까 이거는 글로벌 시대에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회사가 노동자에 대한 철학이 이 정도인가라는 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이번에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의 노조가 생기거나 말거나 뭐 큰 차이 없잖아요. 큰 관심 없죠, 사실. 네, 삼성 직원들 아닌 이상에야 네. 큰 관심 없는데 이거는 아마 삼성 직원들 사이에서도 뭐 생기면 나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쁠 게 어딨어. 더 좋지. 하여튼 뭐 은근히 좋아할 거거든요. 티는 못 내도. 네. 이거는 하여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 문건에 보면 노조를 어떻게 와해하고 방해할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이 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불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지침이 뭐 예를 들어서 불법 도감청, 그리고 체증, 그리고 미행, 노동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감시, 사찰. 네. 사찰. 이런 게 사실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명백하게 불법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침으로 써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행위인 거죠. 네. 네. 아무튼 이거는 뭐 삼성의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네. 뭐 하나 둘씩 드러나가지고 변화가 된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죠. 사실상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는 삼성이 뭔가 기업 문화의 스탠다드긴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한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가도 되는 그런 분위기긴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뭐 이제 정부에서 친화적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삼성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뭐 하여튼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참 신기해. 네. 다스 소송비 대납 때문에 이 문건이 나왔다는 게 이게 고구마 줄거리가 어떻게 계속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승동 KBS 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PD 네. 출신인데 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임명이 됐기 때문에 KBS도 이제 뭐 MBC처럼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미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네.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언론 분위기가 괜찮아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든 게 형식과 실질이란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상화되었느냐라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내부 문화나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나 적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상화됐습니다. KBS, MBC가. 그래서 이제는 형식적으로는 둘 다 사장이 교체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일만 남았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이 상식 못 따라가거든요. 마지막 하나 남았던 KBS 공영방송 사장도 이제 정식으로 임명이 됐다는 거에서 분명히 새로운 시작과 변화는 이루어지겠구나. 저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8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이제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조금 육체적으로 기력이 소진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한 주였기는 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잘 회복해가지고 많이 보여주신 사랑, 보내주신 사랑, 뭐 응원 이런 거에 힘입어서 잘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80%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고 사실 이 야부리 시간에 했어야만 하는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선고, 네. 1심 선고거든요. 근데 지금 녹음하는 와중에 계속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 길게 하시네. 네, 그 원래 길죠. 결론이 안 나고 있어 지금 계속.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희 돼지 엄마하고 일요일 날 해드리는 편에서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시사 야부리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네, 봄을 즐길 차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시사 야부리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